이게 도대체 수색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수사를 오래 해본 직업 전문가들 같으면은 그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하게 체포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하겠다고 나서는 어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이 자기네 소환에 자발적으로 응해서 거기서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대통령 관저를 자기네가 수색해 들어가서 체포하기는, 구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야말로 어떤 정치 수사에 자기들이 어떤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고는 도대체 다른 생각이 막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특검 측에서는 나중에 체포 적부심 이런 게 막 기각이 되고 한 거 봐서는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런 위법한 이런 집행과 수사를 하는 사람의 위법성과 책임성이 조각되느냐 여부의 문제와, 수사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 이거는 위법하다고 해서 그거를 저지하고,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무집행이 또 방해받았다고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대방 입장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수사 권한부터 모든 절차에서 이거를 다 따져봐서 정말 단 1%도 위법이 없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점이 다르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경호처를 사유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경호처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 막 흔드니까, 아까도 말하지만 남명무 같은 사람들은 이미 벌써 경찰하고 이렇게 다 선이 다 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통령 관저의 내부 상황을 다 이미 기밀 누설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탄핵 소추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벌써 이 탄핵 소추 분위기가 되니까 경호관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벌써 쫙 벌어져 가지고, 무슨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이 경호처라는 것을 사유화하기도 어렵지만 더구나 이게 탄핵 소추의 위험이 있는, 또 탄핵 인용 가능성이 어쨌든 50% 이상이라고 공무원들은 생각을 했을 텐데요. 당시에 무슨 탄핵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을 실제로 무슨 광화문이라든가 또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라든가 이런 대학의 집회라든가 안국동 집회 이런 데를 실제로 가보지 않고 그냥 메이저 언론 방송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 탄핵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100%라고 생각할 타임에 어떻게 경호관들이 제가 경호관들을 사유화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집행했을 때는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변호인들만 좀 남아있고 다 도망갔고, 첫 번째도 실제로 용산에서 아예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에 있는 대통령이 경호처라는 조직을 사유한다는 그런 발언은, 그런 거를 전제로 한 판단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제가 이거를 밑에 경호 책임자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차벽 설치라는 거는 박종준 처장이 여기 와서도 증언하면서 이거는
저 바깥에 관저 바깥에 이런 여러 가지 시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깥에서 하여튼 사람들이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뭐 탄핵을 반대하고 지지하는 사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갖고 트랙터 끌고 막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건지, 뭐가 이런 시위에 따른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한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스크럼 짜는 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위력 경호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11일 날인가 점심시간에 그 얘기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위력 경호 지시라고 해석을 하시면 그건 할 수 없는데, 위력 경호라는 거는 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의무 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이고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과연 재단할 수 있는 건지, 그냥 경호원들이 이제 대통령 쫓겨났고 상황이 바뀌어서 가서 조사받으면서 그거는 우리가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될 만한 의무 없는 그런 경호 과정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가 존속하는 한 이런 식의 판단이 상당히 대통령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래 공무원이 아닌 자, 그 신분이 아닌 자의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이런 경우에 그런 공무원 아닌 비신분자들이 인정되는 경우들을 가끔 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이게 저는 시작 자체가 이 내란 피고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돼서 제가 자유의 몸이 되니 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 무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범죄 사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거로 영장을 발부해서 저의 신병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이렇게 신병 확보 차원에서 이런 거를 그런 만약에 고려가 혹시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게 처음부터 특검 측에서는 130명의 증인을 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도 그 많은 거를 다 복사를 해서 검토하고 그 인부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벌써 그걸로 2달이 지나갔지, 변호인이 지체한 건 아닙니다. 증거를 워낙 많이 냈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검 측에서 시간의 대부분을 다 썼고요. 그렇지만 초기부터 이거를 6개월 안에 판결까지 선고한다는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특검 측에 이게 끝났으면, 저도 아까 유정아 변호사가 서증 진술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이 내란 피고 사건의 헌법재판이라든지 그 피고 사건을 직접 보시지 못했고, 또 다른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밖에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법조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본인의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좀 바이어스를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는 이 사건도 시각을 나쁘게 보는 것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어떤 법리나 증거나 또 무슨 책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남아있는 아까 180개 하고 이제 약 400여 개 못한 거를 입수를 해서 제출을 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서점 조사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8일 날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일반 이적 사건 영장 발부 여부 부속 신문할 때도 제가 재판부에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저는 제가 귀가한다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 구속을 불구속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 절대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얘기만 좀 몇 마디씩 드리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영 불편한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얼마든지 다른 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참 이 공소 사실 자체가 정말 이것이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게 도대체 형사 사건으로 이런 거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법부야 재판에 회부하고 하면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도대체 이런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제에 대해서 들불러서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무슨 비화폰 단말기를 못 보게 하는 것이 무슨 경호처법상의 직권남용 또 그것도 또 교사라고 합니다. 또 그런다든지 그리고 명백히 위법한 수색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우긴다든지 이런 피지 이런 걸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지금 의유를 한다든지 도대체 대통령 구속실이라는 거는 어떤 공문서도 작성할 권한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선물 들어온 것들을 일단 대통령 청사에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그거를 기록관에 보낼 때 아마 공문을 작성할 겁니다. 그거 말고는 대통령 부속실장이 도대체 무슨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뭐가 허위라는 건지 또 이 공문서의 내용과 취지가 뭐라는 것인지 정말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 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이렇게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와 기다렸습니다. 특검 측에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 신문도 하고 했지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 더 많은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득과 설명과 또 저희가 특검이 검찰 측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운동장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봐주십사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추후 제출하는 증거들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낭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